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김철근 정무실장이 성상납 의혹 제보자에게 써준 7억 원의 투자각서가 이 대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건데요. 여권의 내홍은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끝난 8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발표했습니다. 같이 심사를 받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겐 당원권 정지 2년이란 더 큰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올해 1월 김철근 실장이 성상납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고 7억 원의 투자각서를 써준 것에 이 대표가 사실상 개입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윤리위는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징계 결정엔 이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역할은 물론 당원으로서의 모든 활동도 6개월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양희 위원장은 어제 윤리위에 앞서 이 대표 측의 기존 주장을 반박하며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핵관에 의해 기획된 징계위라든지 윤리위를 해체할 권한은 당대표에게 있다는 등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란 점을 강조한 겁니다.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당원들의 마땅히 준수해야 할 윤리 강령과 규칙을 판단한다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윤리위원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당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여권의 내홍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당장 이 대표에 대한 당대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또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나 조기 전당대회 실시 등 당 수습책 마련을 놓고도 당내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서훈 두 전직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곧 국정원과 대통령 기록관실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의 고발 하루 만에 박지원 전 원장 사건을 공공수사 1부에, 서훈 전 원장 사건은 공공수사 3부에 각각 배당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박 전 원장 사건을 맡게 된 공공수사 1부는 이미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고발한 월북 조작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청와대가 당시 수사 조작을 지시했는지, 그 과정에서 박지원 당시 원장이 불리한 증거를 삭제했는지 함께 수사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씨가 북한군에게 남한 공무원이라고 밝혔다는 내용 등 월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을 없앴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박 전 원장은 당시 이 씨가 북한군에게 관등 성명을 밝힌 건 사실이지만 한 번도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설사 우리가 삭제를 하더라도 또 우리 메인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삭제해도 기록이 되고 기록이 남고. 공공수사 3부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을 5일 만에 북송한 과정에서 국정원의 역할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남북관계 회복에 힘썼던 당시 기조에 맞춰 서훈 전 원장이 탈북 어민들을 빨리 북한에 돌려보내려고 합동조사와 어선 현장 조사를 서두르거나 중단시켰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늘려도 특별수사팀이나 전담수사팀 명칭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이라는 시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의 자체 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곧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두 사건 모두 청와대의 개입 여부가 핵심인 만큼 대통령 기록관실 압수수색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보수당 대표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티게이트 이후 측근의 성비위 문제에 거듭 거짓 해명을 해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배주한 기자입니다. 존슨 영국 총리가 보수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총리직은 올가을 새로운 당대표 선거 전까지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7월 총리직에 오른 뒤 3년 만에 불명예 퇴진입니다.
It is clearly now the will of the Parliamentary Conservative Party that there should be a new leader of that party and therefore a new Prime Minister. 결정타는 내각 인사들의 줄사퇴였습니다. 장관과 의회 관계자 등 50명이 넘는 인사가 줄줄이 사직하며 존슨 총리의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심지어 임명된 지 하루밖에 안 된 나딤 자하위 재무장관마저 당장 떠나라며 존슨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대 영국 정치에서 볼 수 없었던 규모의 사임이라고 전했습니다. 존슨 총리 리더십이 회복 불가능하게 된 것, 거듭된 거짓말이었습니다. 크리스 핀처 보수당 원내 부총무가 술에 취해 남성 2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난 뒤 과거 성비위 문제까지 논란이 됐지만 존슨 총리는 감싸주기와 말 바꾸기에 급급하면서 도덕성과 신뢰도가 무너졌습니다. Leave. Go. Just go. Don't want to see you anymore. Just goodbye. 이미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어기고 총리 관저에서 음주 파티를 벌였다는 이른바 파티 게이트로 위기에 빠졌지만 한 달 전 보수당 신임 투표를 통과해 가까스로 자리를 보전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어제는 예상보다 비구름이 약하게 발달하면서 비가 오락가락했는데요. 오늘 아침도 일부 지역에만 좁게 비구름이 발달해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은 하늘빛만 흐린 반면 전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차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강하고 요란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10에서 50mm가 예상되고 서울에도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도 29도 예상되는데요. 오는 주말 동안은 장맛비가 쉬어가는 동안 날이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